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더니만은 예, 강의 참 역시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네. 06강 아싸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이러면서 했더니만은 예 저런 실수가 있었네요. 자 확률과 통계 확률 6강 여기에서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단 경로 자체는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었어도 되는 거였지만은 이제 그 장애물이 있는 그 바리케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최단 경로도 파트 1, 2로 나누는 이유는 바리케이트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 최단 경로만 얘기를 하면서 또 입체에서의 최단 경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갖다가 나누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자라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이 문제는 안 푼다라는 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단 경로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푸시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중학교 때의 방법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셔야 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근데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갈 거는 간단하게 갈 건데 중학교 때 만약에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인데 요렇게요. 요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이랬을 때 중학교 때 풀이했었던 방법이 있죠. 여기에서 가는 거 1, 1, 1, 다 모서리에다가 1, 1, 1, 요렇게 1, 1, 1 적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가지 1 더하기 1 해서 2, 그 다음에 2 더하기 1 해서 얼마? 3 적고, 여기에 4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 가지 3 적고, 그 다음에 3, 3에서 6 적고, 4, 6에서 10 적고, 그죠? 그 다음에 4 적고, 그 다음에 10 적고, 20인가요? 그래서, 그리고 5 나오나요? 15 나오나요? 35 맞나요? 저 사실 중학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거든요. 더럽게 안 해가지고, 어, 잠시만요. 어, 계산해 볼게요. 예, 예, 35개 맞네요. 예, 요렇게 배우셨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때는 이미 수포자였었기 때문에, 예. 되셨어요? 요렇게 최단 경로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조금 지금 기억을 갖다가 해 두셔야 됩니다. 저기, 왜냐면, 이제 해 두시긴 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이 다음 강의 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최단 경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문제냐,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계산할 때 나왔었잖아요. 즉,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좀 전에 그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쁘게 그릴게요. 는 무슨 됐어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최단 경로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제는 이거는 원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즉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아무 최단 경로를 갖다가 한번 그어 보세요. 그어 보시면은 요렇게 갔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다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요 지금 요 1번 경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번 경로를 갖다가 내가 길만을 갖다가 나열해 보시면은 가로로 가고 가로로 가고 가로로 가고 세로로 두 번 가고 가로로 가고 세로로 요렇게 가서 마무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단 경로 2 그냥 제가 요렇게 뭐 요렇게 갔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 그러면 2번 경로를 갖다가 또 적어주시면은 여전히 세로로 가고 세로로 가고 그 다음에 가로 갔다가 세로 갔다가 가로 가는 요거였던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즉 최단 경로로 가려면은 최소 7칸은 가야 되는 거고 7칸 중에 가로 4칸, 세로 3칸을 갖다가 무조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즉 가로 4개 세로 3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에 쓰였던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되셨습니까? 즉 7팩 나누기 4팩, 3팩으로 이렇게 계산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되셨어요? 예. 그게 최단 경로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파트 1로 나눈 이유는 별거 아닌데, 사실은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경로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즉, 입체 도형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에휴, 제가 진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갖다가, 이거 왜냐하면은, 뭐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만은, 평생 안 볼 수도 있는 문제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개념 강의에서 다 설명을 갖다가 노트를 갖다가 정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 뭐 1등급이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너는 이제 3등급 지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2등급 지식을 배우고 2등급 공부를 하자라는 주의가 아니라 저는 일단은 다 가르쳐 놓고 누구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베이스를 다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네가 노력하면 따라오는 거고 1등급 가는 거고 아니면은 머무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지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요런 요게 있었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개떡같이 그렸어도 다 그냥 간격은 동일합니다. 예, 믿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 A에서부터 B로 가는데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점선들 보이지 않는 점선들이 있고 그 점선들도 이렇게 다 길처럼 나와 있고 그 길들을 갖다가 다 지나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있고요. 아니면 겉면만 따라가는 최단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내부로는 못 지나가는 되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내부로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부로 지나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외부로 지금 하는 거는 저도 계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계산 안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시면 혹시라도 문제에서 나왔으면 제일 마지막에 풀다가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되셨어요? 방법은, 접근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꼭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부 길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느냐, 내부 길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외부 길만 허용이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 길도 이용을 하려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 B까지 가는 아무 최단 경로를 갖다가 하나 그어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즉 가로 두 칸, 가로 두 칸, 그 다음에 세로 몇 칸, 두 칸, 그 다음에 아니 높이 두 칸, 그 다음에 세로 세 칸. 아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세로라고 합시다. 그냥 세로. 그 다음에 높이 몇 칸? 두 칸을 갖다가 가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총 몇 칸을 가야 되는데 하나, 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카운팅하냐면은 총 몇 칸? 좀 전에 그거 빠르게 카운팅하는 거 안 알려줬다. 총 가야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을 갖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즉 9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9팩토리얼에서 나누기 가로 몇 칸? 두 칸, 2팩토리얼 세로 몇 칸? 세 칸 나누기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높이 몇 칸? 4칸,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나열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내부까지 이용하는 길은 오히려 쉬워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 길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내부 길을 갖다가 못 가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해보시면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거지. 가로로 한 칸 가서 그 다음에 세로로 한 칸 갔다가 가로로 한 칸 가서 그 다음에 세로 높이 가는 요 길이 있을 거예요. 즉
굳이 아우 더럽게 너무 더러운데 다른 색깔 한번 골라볼까요? 요 색깔 한번 가봅시다. 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거 안 보인다 그죠? 보이죠? 보일 거라고 믿을게요. 안쪽으로 한 칸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 와서 위로 올라오는 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안에는 카운팅 다 될 거야. 9팩 나누기, 2팩 나누기, 3팩 나누기, 4팩에서. 그죠? 근데 이거는 외부길만 허용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이 길을 갖다가 못 지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못 지나는 경우를 갖다가 빼시면 안 되세요. 빼시면 안 되세고 여기에서는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외부길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은 최소 두 면을 갖다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즉 요 면과 요 면을 지나든가 아니면 요 면과 요 면을 갖다가 지나서 가든가 아니면은 음, 두 면, 이 밑에 면과, 그러니까 밑에 면도 외부로 봐야 되겠지만, 밑에 면과 옆면을 갖다가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요 경우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전개도를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옆면을 갖다가 지나는,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 외부길만 지나서 가는 경우, 가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펴 주셔 가지고 그렇다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요 모서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개도를 해서 그다음에 하나, 둘, 세 개를 갖다가 해 주시면 돼요. 즉 A에서부터 물론 여기가 접혀 있던 요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 그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를 갖다가 몇 가지 나오는지 구해 주셔야 되세요. 또는 이제는 여기에서 요 면과 요 면을 갖다가 이용해서 뭐 가기는 총 뭐 최단 경로니까 9칸 만에 가기는 하는 건데 경로로 지나서 가는 경우였던 거죠. 즉 A에서 B로 가는 요 두 면을 갖다가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또 펴주셔 가지고 전개도를 해서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A, B 요렇게 이 짧은 여기를 모서리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내가 이 뒷면 그죠? 뒷면에 보이는 요면 요 면으로 해서 여기에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단면을 갖다가 해주셔가지고 전개도를 해주셔서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주셔야 되세요. 되셨어요? 끝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답을 안 낸다고 했겠어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요 면을 갖다가 내가 카운팅 했다라고 합시다. 요 면을 카운팅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조금 이 하이라이트 펜으로 가볼게요. 예, 하이라이트 펜으로 해서 이거 카운팅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제가 지금 이거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입체 도형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간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것도 카운팅해서 제가 더할 거잖아요. 저 어떤 거 여기에 잠시만요. A에서 B 요거를 갖다가 펴주신 거. 즉 A에서 B인데 A고 B였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접해 있던 부분이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개고 위로 하나, 둘, 세 개고 요렇게 끄죠.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제가 구할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내가 뭘로 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갖는 게 카운팅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뭘로 입체 도형에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는 거예요. 되셨어요? 더블 카운팅 돼 버린다라는 거지. 얘네들을 또다시 다 빼줘야 됩니다. 더블 카운팅 되는 거를. 이해 가셨어요? 엮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내부길 허용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길만 허용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아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그 왜냐면은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문제 푸시다가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예,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어 파트 1 강의를 갖다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파트 2에서는 최단 경로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요. 예, 안 어렵습니다. 예.